영화와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이야기의 배경이자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리스 청동기 시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결투를 벌였던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대에 그리스의 당당한 주인공이었던 미케네 문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문명이 활동할 무렵 북쪽 그리스 본토에서는 지금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르고스 평야를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카야인이라 불리는 미케네인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리스 본토 각지에 작은 소왕국들을 건설하였고 기원전 1600년경부터 큰 발전을 이루어 약 기원전 1200년 멸망할 때까지 그리스 본토의 주인공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왕국들 중 가장 강력한 왕국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르골리스 지방의 도시 미케네였는데 거대한 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미케네 문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이 성을 발굴한 사람이 바로 19세기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하인리히 슐리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메로스의 서사 시인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 성을 발굴해내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국을 떠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며 큰 돈을 모은 슐리만은 그의 나이 51살 때인 1873년 드디어 터키에 위치한 트로이성 발굴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고 트로이 전쟁 신화를 살아있는 역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 후 3년 뒤인 1876년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 문명의 중심 도시인 미케네 성 또한 발굴해냄으로써 미케네 문명을 세상에 알리고 초기 그리스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죠. 그 성체 도시의 이름이 미케네가 바로 고대 그리스 본토의 청동기 문명을 총칭하는 이름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아르골리스 평화에 잠들어 있던 성체 도시 미케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트로이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왕의 도시입니다. 성의 입구에는 육중한 성문이 있는데 성문을 받치고 있는 바위의 무게만 무려 20톤이 넘습니다. 성문 위에는 강력한 권력, 명예, 힘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사자 조각이 좌우대칭으로 새겨져 있어 사자의 문이라 불립니다. 동물이 좌우대칭으로 묘사된 모티브는 분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으로서 미케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대표되는 당시 선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케네 문명의 도시들은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과는 달리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화된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더 좋은 땅과 항구를 차지하기 위한 소왕국들끼리의 전쟁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체도시 미케네 역시 거대한 왕궁터 주위를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도시가 번영하면서 미케네의 입구인 사자의 문 좌우로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들을 견고하게 쌓아 올려 성문과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이룬 거대한 석회암 하나하나의 이음새가 딱 맞춰진 채로 견고하게 쌓아져 있어 후세 그리스인들은 이 성벽을 인간이 쌓은 것이 아닌 땅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아들인 외눈거인 키클롭스 삼형제가 쌓은 것 같다고 여겨 키클롭스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은 도시를 발굴할 당시 구덩이가 깊게 파여 있고 그 주위를 돌로 둘러싸운 거대한 원형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무덤이 아가멤논 왕의 무덤이라 믿었는데 구덩이 안에는 6개의 벌집 모양의 무덤과 황금으로 치장된 19구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금으로 만든 수많은 보물들도 발굴하게 되었죠. 황금 가면들, 화려한 황금 목걸이, 금과 은을 사용하여 동물의 모습 등을 새겨넣은 호화로운 단검들, 여러 황금 잔들과 사자머리 형상의 뿔잔 등 수많은 보물들이 발굴되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보물이 바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아가멤논 왕의 황금 가면이었습니다.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묘사한 위대한 황금의 도시 미케네답게 온갖 황금과 보물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미케네 성벽 밖에서도 거대하고 놀라운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케네 문명의 최전성기인 기원전 1350년경 지어진 아트레스의 보고라고 불리는 무덤이자 보물창고였습니다. 고고학자 슐리만은 이 무덤을 발굴할 당시 이곳이 아가멤논 왕의 가문인 아트레우스 가문의 보물창고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발굴을 하고 보니 왕의 주검과 함께 금은 보화를 함께 묻어 왕의 주검을 호화롭게 장식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지어진 무덤이었습니다. 슐리만은 아가멤논 왕의 아버지이자 미케네의 전설적인 왕인 아트레우스의 이름을 따 무덤의 이름을 지었으나 이곳이 아트레우스의 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형 설계를 가진 건물을 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트레우스의 보고가 대표적인 톨로스 형태의 건축물이지요. 드로모스라 불리는 40m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출입구가 나오는데 삼각형 모양의 입구 상단을 받치고 있는 돌의 무게만 무려 120톤이 넘습니다. 3400여 년 전에 어떻게 저 돌을 쌓아 올린 건지는 현대의 전문가들도 설명하지 못할 만큼 지금까지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입구를 지나 무덤에 들어가면 벌집 모양의 방이 등장하는데 이 거대한 공간의 높이는 13.4m, 지름이 14.6m나 되며 지붕은 거대한 바위들을 튀어나온 것 하나 없이 원뿔 모양으로 고도로 정교하게 쌓은 둥근 돔 형식의 무덤이었습니다. 미노스와 미케네 문명 건축물만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메가론이라 불리는 건축 양식입니다. 메가론은 궁전이나 주택의 가운데에 있는 큰 방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벽이 없이 트인 현관 문간방과 중앙에 난로와 왕좌가 있는 큰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가론이란 명칭 자체가 광대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지요. 그래서 메가론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커다란 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미케네 도시들은 궁정마다 메가론이 있었으며 개인 주택이 일부러 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메가론의 건축 양식은 그리스가 아닌 중동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론의 전형적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예는 미케네의 도시 필로스에 있는 네스토르 궁전입니다. 중요한 거처인 왕의 옥자가 있는 큰 방 중앙에는 불을 피우는 둥근 모양의 난로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 둥근 모양의 기둥 4개가 천장을 받치고 있는 전형적인 메가론 형태의 큰 공간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메가론은 훗날 도래하는 폴리스 시대의 그리스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건축 양식은 훗날 그리스 신전 건축의 선례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건물의 출입구 위를 기둥으로 받친 지붕으로 덮은 포치가 첨가되면서 그리스 에게 문명 건축의 특징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케네 문명의 건축의 특징들로 대표되는 궁전의 구조, 사자의 문, 수객묘, 아트레우스 보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미케네 문명은 문화적,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노스 문명 이외에도 당시의 최고 선진 문명이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해상 무역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미케네 외에도 티린스, 아르고스 등이 대표적인 미케네 문명의 성체 도시입니다. 도시 미케네와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왕궁을 수미터의 두께의 거대한 성벽에 에워싸고 있는 구조이지요. 이 밖에도 미케네 문명을 대표하는 소왕국 도시로는 아르골리스 지방의 아르고스와 티린스, 메세니아 지방의 필로스, 아티카 지방의 아테네, 보이오티아 지방의 테베와 오르코메노스, 테살리아 지방의 이올코스, 훗날에 정복한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등이 있었는데 심지어 소아시아와 키프로스 섬, 독일, 흑해 연안 조지아 등 먼 지역에서도 미케네 문명의 문자나 유물 등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머나먼 지역까지 미칠 정도로 막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케네 문명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아닌 소왕국들의 연맹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미케네 문명의 주인 아카이아인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통해 후세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친숙합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 스파르타의 왕 메날라오스, 테살리아의 왕 아킬레우스, 아티카의 왕 오디세우스 등 이 미케네 왕들은 기원전 1250년경에 시작되어 10년 동안의 길고 긴 전쟁이었던 트로이 원정의 주인공들이기도 하였죠. 미케네 문명은 위계 질서가 강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기록에는 토지 소유주의자 지배 계급인 라오이라 불리는 전사와 귀족들이 나오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와낙스라 불리는 왕중의 왕, 곧 최고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촌장을 뜻하는 파시레우, 촌민을 뜻하는 다모 등의 단어도 등장합니다. 촌락들은 왕에게 공물을 바쳤고 왕은 촌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촌장을 임명하거나 관리를 파견하였고 이들에게 궁전으로 거두어들었던 곡식과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노예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궁정의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미케네 경제의 주요 담당자는 역시 촌민들로서 그들은 농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의 통치 아래 지방 통치자, 관료, 행정관, 공방감독관, 군인들, 촌장, 촌민들, 노예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기 넘치는 사회활동을 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미케네인들의 문자와 궁전, 궁전 벽에 그려진 화려한 프레스코화 등
미케네 문명은 여러모로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으로부터 문화적, 기술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기원전 1500년경 미케네인들이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을 정복한 이후부터야 비로소 그리스 본토에서도 미노스 궁전의 양식을 본뜬 석재 궁전들이 등장한 것은 물론 농작물을 궁전에 저장하고 주민들에게 재분배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였지요. 또한 미노스 문명이 사용하였으며 여전히 미해독으로 남아있는 선형 A 문자의 양식을 빌려 쓴 선형 B 문자가 문자 수단으로 등장한 것으로 봐서도 미노스 문명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들이 왕국을 다스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에 대비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덜 사치스러웠다는 점에서 대체로 평화로웠고 성벽도 쌓지 않았던 미노스 문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미케네인들의 종교는 미노스 문명과 마찬가지로 사자 계급의 흔적도 없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형문자 B로 새겨진 점토판에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디오니소스, 많은 여신 등이 등장함으로 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몇몇의 신들을 숭배하였고 더 나아가 미노스 문명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미케네인들은 언제 어디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체로 우리에게 알려진 가설은 아카이아에 있는 도나우 강을 지나 발칸반도 북쪽에서 건너온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독일의 저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워싱턴 대학 등의 다국적 연구팀이 현대의 터키 및 그리스인의 유전 정보와 미케네 및 미노스인의 유골 19구에서 발견한 DNA를 분석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 연구한 결과 문명의 기원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해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유전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케네인들은 크레타 섬의 미노스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 시대로부터 지금의 터키인 아나톨리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온 인도 유럽어족 계열인 농민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었고 그 주장이 현재 유력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케네인과 미노스인들은 유전적으로 한 뿌리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현대 그리스인이 미케네인이나 미노스인과 인종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능성 높은 가설이지만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셈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미케네인들은 지중해 국제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축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약해져 있던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을 침공하여 자신들의 발 아래에 복속시킵니다. 그 후 최전성기를 지내던 도시 미케네와 그리스 소왕국들의 힘은 흑해 연안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왕국이 바로 트로이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1250년경 흑해로 나아가려는 미케네 문명의 그리스 왕국들은 아가멤논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영웅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메넬라우스 등 그리스의 왕들을 모조리 이끌고 트로이 왕국을 침공하였고 10년간의 길고 처절했던 전쟁 끝에 미케네 연합군은 트로이를 정복하고 흑해에 이르는 교역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최고 미남이던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도움으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이자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헬레네와 서로 사랑에 빠져 원래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리고 와버렸고 그 일로 엄청난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리스 전역 모든 소왕국들의 군대들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여 트로이로 쳐들어가 벌어진 10년간의 전쟁 끝에 오디세우스의 계략인 트로이의 목마를 이용하여 성을 점령했다는 호메로스의 작품 속 이야기의 배경에는 아마도 이러한 국제 패권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약 반세기 후인 기원전 1200년 직후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도시들과 궁전들은 크레타 섬 및 에게해 섬들의 궁전과 거의 동시에 파괴되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미케네 문명이 갑작스럽게 멸망해버린 원인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북부에 살며 철기를 사용했던 도리아인들의 침공으로 멸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더 큰 멸망의 원인은 바다민족의 침공 때문이었다는 가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1150년 동안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동쪽 지중해 문명권 전역을 휩쓸며 폐허로 만들었던 배를 타고 다니는 바다민족의 등장으로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케네 문명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결국 멸망당했다는 설이지요. 쓰나미와 같았던 약탈자들, 바다민족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는 멸망당했으며 아시리아 제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서 깊은 수많은 도시들이 사라져 버렸지요. 정복자들은 죽이고 불태웠을 뿐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때 주변을 호령하던 많은 위대한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잊혀져 버렸으며 그 후로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파괴된 곳들이 역사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옛 주민들이 몰살당하고 아무도 그 폐허를 다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민족의 철저한 파괴로 몰락한 문명의 생존자들은 문자를 잃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문자를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문자를 쓸 여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역사는 처절한 암흑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시들은 기술을 잃었고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국제무역은 완전히 끊어졌으며 인구는 절망적으로 급감해버렸습니다. 세련된 청동기 제작 기술은 사라지고 조악한 초기 철기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무너져가는 미케네 문명 역시 먼 동쪽에서 오는 주석 공급마저 끊기면서 통치자들의 권력 기반이었던 청동기 제작에 큰 차질이 빚어지므로 멸망이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재난은 불과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바다민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스테리한 존재들로 남아있습니다. 바다민족의 침공 이외에도 지진, 가뭄, 기후변화 같은 자연적인 원인과 트로이 전쟁으로 오래 자리를 비운 사이 미케네 소왕국 여기저기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 멸망당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설들이 대부분 그렇듯 해당 사건들 중 하나만이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사건이 겹치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그리스에는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도래합니다. 미케네 문명의 철저한 붕괴로 그리스의 인구는 괴멸적으로 감소했고 장식품 조각 등의 미케네 예술품들이 가치를 감추게 되었으며 그들이 사용했던 선형 비문자도 몇 세기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문자 대신 이야기를 입으로 전하는 구전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암흑시대 말기에 살던 호메로스도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하던 음유시인이었으며 그의 작품들도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훗날 기록화된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이후 기원전 800년경에 이르러서야 페니키아 알파벳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800년경, 긴 암흑기에서 벗어날 무렵 재앙을 피하여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인들에 의해 그리스 본토와 이오니아 지역이라 불리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가 다시 유럽 문명의 중심지로 부활하기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민주주의의 탄생지 아테네와 군사 강국 스파르타가 대표하는 영광의 폴리스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이었습니다.